해제 이후에 폭발적인 매물 증가. 야, 근래 이렇게 매물이 많이 증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직거래였어요. 직거래 마이너스 35%. 11억으로 가격이 주저앉았어요. 이 평형도 좀 다양하죠. 과거에 이 플래카드 많이 붙이기로 유명했었잖아요. 아마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플래카드 못 본 사람 없지 싶어요. 대구 사람이라면 못 본 적이 없지 싶어요. 네. 이 편한 세상 대신 마이너스 33% 5억. 이것도 제법 많이 떨어졌어요. 직거래냐 중개거래냐 이게 뭐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이 퍼센트만 계속 추적해 나가면 지금까지 뭐 별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낙폭 커지고 대구 마이너스 0.24, 부산은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 정도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파란색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대구도 살짝 마이너스 0.25에 걸치면서 살짝 파란색이 된 적이 있었지만 낙폭을 조금 축소했다가 다시 낙폭이 조금 늘어나는 형국. 전세지수는 여전히 많이 빠진다. 야, 수성구는 괜찮다. 뭐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시는데 이 전세지수 빠지는 거 보면은 수성구 지역이 대구에서 거의 뭐 탑 아니면 그 바로 다음 정도 달서구와 수성구가 서로 겨루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어디가 많냐? 달서구와 수성구가 서로 겨루나요? 네, 그 정도로. 네, 디지파크님, 네, 반갑습니다. 미분양도 수성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매수 심리. 지난주 하루 빠졌어요. 원래 9월 12일자로 하루가 발표되었어야 되는데 발표되지 않았다가 이번 주에 발표되었는데요. 살짝 반등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7.6이었던가요? 어쨌든 매수세는 없다. 매수세 이번 주 1.1. 매수세는 없다. 매도세가 약간 뭐 오락가락 하는데 사실 매물은 더 증가했어요. 근데 매도세가 꺾였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추세만 보면 된다. 이게 40 이하로 주저앉았으면 힘 없다. 지금 힘 완전히 힘 빠졌다. 60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타이밍이다. 나중에 요 위에도 한 개 써둘게요. 계속 똑같은 말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위쪽에 영상 보실 때 위쪽에 문구를 삽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요때 목요일날 하루 반짝 줄었다고 매물이 많이 뭐 줄었다. 전국적으로 줄어들었다. 요 뉴스 좀 정말 좀 비열하다. 자, 그렇지만 오늘 금요일, 토요일, 오늘 이틀간 거의 V자로 반등 다 했어요, 지금. 그럼 뭐라고 말할 건가요, 지금 이 상황을? 맞죠? 그 뉴스 기사 정말, 자, 전세 물량 9,641건. 더 많이 증가했어요. 지난 목요일 감소했던 부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유로 9,641건. 제가 요거 예측치 계속 2,000건씩 빗나가고 있는데 요 보정자료 올린다 말만 하고 계속 못 올려드리고 있네요. 네, 꽃나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 상태로 지금 2,000건 갭이 벌어진 상태로 지금 쭉 가요. 지금 연말까지, 내년까지. 그럼 내년에 내년 물량도 여기 다시 한번 삽입을 해둬야지 약간의 경각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저도 정말 이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던 시절에는 동네 공인중개사 앞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시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흐름들 네이버 부동산도 몰랐어요. 네이버 부동산도 모르고 동네 부동산 앞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집값이 얼마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렇게 가늠하고 있을 정도. 주변에도 생각보다 이 시장의 분위기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다. 어제 제가 부전방송에서는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제 친척이에요. 친척이 좀 손해를 많이 봤대요. 벌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득 수준도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장에 분양가 얼마짜리 굉장히 비싼 물건 아마 당첨되고 굉장히 좋아했었을 듯 합니다. 왜? 그 전에 아파트를 한 채 샀던 것이 가격이 제법 올랐어요. 그걸 팔고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잔금을 맞출 여력이 안 되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 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은 최고가에 팔 수 있다는 가정하에 모든 시나리오를 다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마련할 여력이 안 되었다. 근데 입주 시기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가격은 점점 빠지고 그마저 거래도 안 되고 그래서 한 8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 하더라고요. 와 정말 내 바로 옆에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못 해주고 있으면서 나는 왜 여기서는 이렇게 떠들고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시는 분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정보를 전해드리기 전에는 시장 흘러가는 분위기 아마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은 온갖 띄우기들 광고들 자기 것을 비싸게 팔기 위한 그렇게 꾸며진 글들 네 그런 글들을 접하다 보면 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래도 이 정형화된 이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전세 시장의 위기가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더라. 혹시라도 옆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거 대구 부동산 스터디 맨날 하락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볼 거는 있더라. 볼 거는 있더라. 이렇게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꿈남님 반갑습니다. 비트님 반갑습니다. 쿠키님 반갑습니다. 8850님 네 반갑습니다. 금방 시작했습니다. 금방 시작한 지는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비트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월세 물량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 월세 물량 그나마 월세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물량을 소진시킬 여력은 안 된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월세로 돌리고 또 뭐 수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더라. 전체 임대 물량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15,000건 넘어섰습니다. 이거 지금 위에 상단에 16,000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에 숫자가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인데요. 근래 들어서 많이 늘었어요. 전주 대비 차트가 잠깐 잘못됐나? 차트가 한 개 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뒤에 숫자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 3,474개에서 이번 주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방금 조사를 했을 때 분양권 매물 개수가 3,604개입니다. 3,604개. 여기 점이 하나 찍혀서 3,604. 전주 대비 130개나 분양권 매물이 증가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 하면 다시 돌아가 본다면은 노란색 2021년에 제가 매물을 조사할 때 한창 전매 해제가 되고 분양권 매물이 증가한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양권들은 소진되어 갔어요. 이때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누군가는 아주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물건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 이때 거래량이 확 죽어버린 그 사건 아시잖아요. 2020년 11월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정말 몇 호막이 도대체 순식간에 몇 호막이 났는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세, 높은 신고가, 높은 프리미엄 이렇게 거래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아마 근데 거래량 충격을 보고 이 분위기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던 누군가들은 물건을 정리했겠죠. 근데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이때도 시장 분위기는 좋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수준만큼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 분양권이 많이 소진되었을 때는 2,000개 아래로 거의 2,000개 아래로 분양권 매물이 거의 떨어졌을 정도로 21년 말에는 많이 떨어졌던 것이 거의 분양권 매물이 거의 2배 수준까지 올라올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 동네별로 보면은 많이 늘어나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많이 늘어났냐 보면은 동네별로 신암동 보면은 분양권 매물이 552개입니다. 552개. 여기 뭐 신암 뉴타운 이렇게 불리던 곳인가요? 또 어느 지역이 많이 늘어났냐면 거기 어딘가요? 서구 지역도 좀 잠재적으로 위험이 좀 많이 있죠. 평리동. 여기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분양권 매물 449개에서 467개로. 대단지의 아파트들 장점도 있지만 물량이 너무 많이 터져 나올 때는 일단 그거 수습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류동 지역 어제 두류 이편한 세상 두류자이 이렇게 해서 두류자이 분양가 고층에 중고층에 그건 좀 심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지금 이 시국에 중도금 유의자입니다. 중도금 유의자 거의 8억 가까운 가격. 옆에 두류 이편한 세상은 그것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조금 못 미치는 게 아니고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거래죠. 그 두 곳의 거리 별로 멀지 않아요.
그 큰 도로변, 어딘가요? 달구벌대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약간 언덕도 있고, 막 이렇게 지형이 그렇게 평탄한 지역은 아니죠, 거기가. 네, 거기 가보시면은 두류 이편한 세상 그쪽이나 아니면 두류 자이 생기는 것들. 아, 근데 뭐 살면서 지하철 뭐 얼마나 이용합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구 시내까지 차 타고 들어가고 주차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도시 잘 없잖아요. 뭐 서울에서 뭐 커피 한 잔 먹으러 갔는데 뭐 커피 한 잔에 뭐 8,000원 하는데 뭐 주차비는 2만 원이 들었다더라. 뭐 그런 도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 어쨌든 분양권 매물 전주 대비 많이 늘어났다. 지금 생각보다 입주가 가까워지는 단지들 많이 있잖아요. 자금 계획 아마 나중에 뒤에 영상 뒷부분에 대구 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금 계획 그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뒤틀려져 버렸다. 왜 아까 제 친척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물건을 항상 최고가에 팔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자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디지파크님, 나이 많으신 친척이 광고에 속아서 둘자의 조합에 가입했는데 현재까지 분담금이 6억 5천이 넘었다고 하네요. 조합원 분양가를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반 분양자나 아니면 조합원에게 생각보다 분담금 많이 얼마가 청구될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저거 아마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할 텐데 나중에 조합원들 그나마 또 막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고 그에 비해서 갑자기 막 뒷목을 잡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조합원에게 일반 분양이 미분양이 될 것 같은데 아니 분양이 다 되고 다 성공을 해도요 조합원에게 갑자기 분담금 폭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생깁니다. 그 작은 계획은 전부 모두 다 빠듯하게 세워두는데 몇 천만 원 때문에 막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죽전 코롱 하늘채 원래 거기가 장기 코롱 하늘채였던가요? 네, 마지막에 그 중심 상업지구에 둘러싸여 있는 그곳 거기도 지주택이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큰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좀 사들여야 되는데 집집마다 한 3천만 원씩 뭐 이렇게 분담금 마지막 폭탄 생각지도 못했던 분담금이 그렇게 떨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못 버티고 입주권이나 이런 것들 급매로 내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작 몇천만 원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 고작 몇천만 원이지 정말 돈이 안 생기려 그러면은 단돈 1,000만 원도 구하기 어렵다. 단돈 몇백만 원, 몇십만 원도 구하기 어렵다. 그 돈도 못 구해서 카드 리볼빙이 막 급증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죽전 코롱 하늘채 그 바로 건너편에 인터불고 라비다? 그거 작년 이맘때가 입주 예정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공사 다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근에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공사 안 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 1년 동안 연체되고 있는데 지금 PF 부실 관련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날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37건 중에서 신고가는 2건이 있었고요. 9월의 거래량 그래도 그나마 뒤늦게 거래 신고가 조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직거래 비율 뭐 한 22%까지 조금 올라왔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거래량 잠깐 정정할게요. 37건이 어제 거래량이고 오늘 거래량 43건. 제가 다 수작업으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오늘 43건. 그 중에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토막 난 거래가 3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서너 건 거래가 나왔었는데 반토막 난 거래가 서너 건 정도 있다. 지금 이 추세로 한 40건씩 거래가 된다면 16 남은 거래일 한 200건 정도 추가되면 비슷할 것 같다. 요 8월의 거래량, 9월의 거래량 지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갑자기 근래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가격은 올라가지는 않더라.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요거 직거래였고요. 가격 35% 정도 빠지는 모습. 네,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메트로 팔레스 요 대형 평형의 비싼 아파트들 한동안 거래 공백이 좀 한 28건씩 이렇게 거래되는 현상 조금 있다가
그나마 거래가 조금 터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거래가 안 됐던 물건들이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거래가 되는 이런 현상. 메트로팔레스 계속 요 근래 거래되는 가격 보시면 좀 많이 빠지는 느낌. 수성 롯데캐슬 더 클래스 가격 7억 초반, 6억 후반 이렇게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야, 매매가나 전세가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모습. 요 거의 35% 정도 빠지는 모습. 이 편한 세상 대신 요것도 가격이 좀 많이 빠졌죠. 주위에 있는 가격들 막 7억 8억 이렇게 한창 잘 나갈 때 대신동 뭐 남산동 다 인접하고 있잖아요. 이 남산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갈 때 이 전형적인 가격이 올라갈 때 현상. 이 주변에 큰 이런 동네가 있으면은 어디 큰 중간에 신축이 하나 들어서면은 옆에 주위의 가격들 뭐 사전에 띄우기에 의해서 한 것인지 작전에 의한 것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기대 심리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 분양가보다 월등하게 많이 가격이 상승하는 신축. 그러면 다시 제 차 주위에 있는 가격들이 같이 올라가는 현상인데 지금은 요거를 뒤집어 놓고 보면 된다고 생각할 정도. 야, 중간에 이거 많이 갔다고 생각했던 신축의 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고 프리미엄이 많이 빠진다. 그럼 기대 심리를 안고 올라갔던 것들의 가격이 다시 예전의 가격들로 회귀해 나가는 현상. 요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나마 거래가 되니까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보통 이렇게 한번 재미를 봐서 가격이 많이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가장 크게 물렸다. 가장 큰 피해자는 연끌족 자금 끌어들이는 거 보면 이제 80에서 90% 정도 거의 대출에 의존하는 이런 연끌족보다 더 아픈 것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야, 놈들은 다 갈아타기 다 잘했는데 왜 마지막에 내만 물리냐. 대구에 누가 있었나요? 조이팔? 조이팔. 야, 이거 정말 엄청나잖아요. 이거 얼마를 챙겼나요? 4조? 4조 정도? 그 정도 이 서민들이 등을 쳐먹었는 그 사건. 집집마다 이 좋다고 해가지고 막 친척 다 끌어들이고 아는 사람 끌어들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집당 뭐 얼마씩 2억씩 3억씩 막 날려먹던 그런 시절. 마치 그런 것이 영상될 정도로 야, 이것도 거대한 하나의 사기극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생각보다 큰 피해가 있다. 집집마다 2, 3억씩 손해보는 거, 이 아파트 1+1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야, 놈들은 마지막까지 다 팔고 잘했었는데, 조이팔한테 이 당했던 사람들도 초창기에는 돈 잘 받았어요. 네, 코끼님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목이 계속 좀 잠겨서, 오늘 조금 조금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방송이 길어지면 또 갑자기 말이 빨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성당동 도샵, 자, 시청률 호재로 안고 많이 올랐던 곳, 가격 4억 2,300,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지는 모습인데, 다른 월성동이나 이런 곳에 빠지는 곳에 비해서는, 야, 그래도 얘 굉장히 선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안신도유, 웨스턴 팰리스, 이쪽 지역의 대장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점 대비 5억 3천에서 4억 2천까지 1억 1천 정도, 한 20% 정도 빠지는 모습. 고층이 근데 9층이 5억 3천이었고 29층이 4억 2천이다. 이 층수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보면 아마 충격은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최고 전세 가격은 5억까지 갔었고 최근에 전세 가격은 3억 1천. 이 차익만 2억인데 세입자 나가려 그러면 머리 아픈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심역 우방 유세 10% 정도, 보성 황실타운, 남산동, 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이 층수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요. 요 바로 옆쪽이 제가 임장을 가봤을 때 보성 황실타운 그 옆쪽에 뭐 아파트 뭐 지하철 3호선, 2호선, 하여튼 지하철역이 있고 그리고 2호선, 3호선 같이 뭐 이렇게 맞물리는 그 아파트, 신축 큰 아파트 단지, 길쭉하고 좀 꾸불꾸불하게 생긴 그 대단지의 아파트, 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오르면서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주변 아파트 가격 같이 끌어올렸지만 같이 지금은 다 같이 끄집어 내리는 이런 형국. 네, 20%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극동스타 클래스 남산 24평형 가격이 5억까지 갔었다. 야, 이 정말 너무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것. 가격 30% 이상 조정받는 모습. 대구 시내에서 24평형의 가격이 이 정도면 3억 초반이면 대구 시내에서 거의 제일 아주 비싼 곳 중에 하나로 치일 거예요. 지금 봐도. 네.
대곡 한라하우젠트 33평형 가격 4억 4,500까지 가던 것이 거의 이것도 30% 이상 가격 하락한다. 약간 좀 외곽에 있는 지역일수록 거래가 더 힘드니까 낙폭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런 느낌 아마 가지실 거예요. 외곽지에 있는 사람들, 야, 돈도 많지 않아 가지고 안 그래도 외곽지에 밀려가서 살고 있는데 그나마 좀 가격 오르고 춤통 좀 트이나 했는데 가격이 내릴 때 더 아프게 다가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 안쪽으로도 같이 떨어지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자, 나머지 20% 정도 떨어지는 모습, 장기 파랑새 마을. 자, 오래된 곳, 거의 20년 정도 된 아파트. 장기동 지역이 아까 죽전 코롱알체 말씀드렸는데 그 안쪽 동네들, 네, 그 안쪽 동네들도 고속도로 인접하고 있는 그쪽 지역들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주변에 프리미엄 다 빠졌잖아요. 주변 신축 아파트 지금 이게 최고가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4억 2,800이면 야 이거 팔고 뭐 그쪽에 새로 분양했던 것들 뭐 5억 초중반에 분양했던 것들 그냥 1억만 있으면 살 수 있네. 아마 요런 꿈을 꾸고 요런 환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듯해요. 근데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모든 작은 계획이 다 꼬여버린다. 갑자기 내 아파트가 4억 거의 3천, 호가로는 거의 한 4억 5천, 5억까지도 나왔었을 그런 물건. 근데 3억 밑으로 거래되는 이 충격 단순히 숫자적인 충격이 오는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1+1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막상 내 물건을 팔고 가려면 더 급하게 누군가가 어떤 놈이 이게 싸게 팔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내 물건을 팔 때가 되면 저 가격보다도 더 조정을 해야 될지도 그런 모르겠다. 우방 드림시티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 아주 휘황찬란했습니다. 이거 정말 한 2,000세대 정도 되나요? 그 앞에 한양 아이클래스 여기 오피스텔 지을 때 여기 남향 방향이죠. 여기가 남향 사우스 뭐 여기 뭐 건물 짓고 있을 때 야 여기 플래카드 엄청나게 붙었어요. 뭐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고 뭐 하고 이게 엄청나게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사실 이 아파트 한 20층 정도 되는가? 네, 그 정도 되면서 주변에 다 달렸어요. 이 주변으로 가면 이 뒷동네는 다 이렇게 그늘이 많이 지고 있어요. 뭐 중심 상급지구에 뭐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주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거의 막 둘러싸여 버렸잖아요. 이 주상복합에 거의 포위당하는 그런 모습, 그런 형국이 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 아는 분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 우방 드림시티 26평형이네요. 26평형에 산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2억 후반대에 샀대요. 2억 후반대에 이 물건을 샀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니까 전세 한 바퀴 놓고 1년 지나고 나니까 야 매매가보다 내가 매수했는 가격보다 전세가가 더 비싸더라. 전세가가 3억이 넘어간대요. 그래서 그 차익만큼 돈 또 더 생겨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차도 바꾸고 뭐도 하고 다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집값이 올라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집값이 바로 떨어져 버리니까 야 내가 뭐 찾는 외제차 이거 뭐 합니까 이거. 팔고 처분하면 감가상각 엄청나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지금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일본은 늘 감가상각을 생각하잖아요. 집은 사는 순간 떨어지는 거다. 우리도 그런 인식이 언젠가는 자리 잡지 싶어요. 왜 지금 우후죽순 들어서 있는 엄청난 아파트들 20층이 넘어가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 용적률은 풀로 다 써버렸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자니 집집마다 몇 억씩을 내놔야 된다. 몇 천만 원 돈도 못 구하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 아파트 30년 이상 넘어가가지고 노후 수도관 교체하려고 집집마다 돈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 생각보다 그거 사업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한 집마다 몇백만원씩 돈 내라 그러면 거품 물고 뒤로 나자빠질 집도 생각보다 많더라. 근데 하물며 한 집당 몇 억씩 내라고 하는 리모델링 우습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 남의 돈으로 층수 조금 더 올리고 뭐 옆으로 조금 더 확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의 돈으로 하니까 가능한 것이지 내 돈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절이 오게 된다면 쉽지 않을 거다. 아무튼 기분 내역이 좋았을 시절은 한 2년 정도는 전세 가격 많이 보증금 많이 받아놨는 거 받기 좋았다. 그 추후에 또 집값이 더 오르고 계속 했다면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었다면 내가 뭐 외제차를 뽑건 명품을 사건 뭘 하건 아무 상관도 없었겠지만 결국 내가 샀던 외제차 내가 샀던 명품 이것들은 세입자 돈이었다. 돌려줘야 될 돈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야, 이거 전세금 받는 것도 정말 무섭네. 예, 요런 생각 아마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방드림시티 26평형 가격 2억 4천까지 빠졌다. 이 정도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는 분의 아는 분, 네, 그분의 매매 가격보다 더 떨어졌어요. 가격. 비단 이 아파트만의 문제로 이제 한정되고 끝날 것인가? 아,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이거 40% 가까이 하락했네요. 그나마 거래가 더 안 되는 게 문제죠. 정말 이거, 이 20년이 다 돼가는 이 아파트 한 채에, 야, 최고 4억까지 갔으면, 호가 막 4억 5천까지 쓰면, 야, 내 저 정도에 팔고 나면은, 한 1억만 하면은, 야, 국평의 신축으로 이사 갈 수도 있겠다. 이런 환상들, 이제는, 아마 후유증이 꽤나 크지 싶어요. 후유증이 꽤나 크게 남아서, 추후에 뭐, 다시 거래가 엄청나게 살아난다? 지금, 뭐 PF 대출도 어렵고 건설사들 신규 분양도 어렵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앞으로 2, 3년 후가 되면은 다시 부동산 분위기가 확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 야, 그것도 믿을 게 못 된다. 그에 따른 근거들도 있지만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왜 이렇게 길어지나 모르겠어요. 자, 오늘 43건의 거래 중에서 3건은 대구 대연 LH 3단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할 때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요거 임대로 있다가 전환되는 물건이다. 이게 얼마나 더 나올지 추적해 봤었는데, 지난번에 한 5건인가 5건 정도 이렇게 거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이게 거래량을 부풀리는 것은 아닐까 계속해서 추적해 나와 봤었는데, 지금까지 거래량이 없다가 오랜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거의 한 3주, 4주, 거의 한 달 만에 아마 요거 LH 다시 거래 건수가 등록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반값이네. 사러 가야지. 이게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건당 거래 대금 내려가고 있고요. 거래량 2,000건이 돌파. 지금 거래 요때 아까 영상 초반에 언급드리던 그 무렵, 여기 엄청난 규제지역 지정되면 다 호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네, 그러던 것이 이때 엄청난 거래 절벽이 있은 이후에도 대구 분위기가 이렇게나 많이 분위기가 식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누군가는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더라. 제가 아는 사람 같으면 무조건 말립니다. 근데 부산에도 지금 거래량이 확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또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부산도 지금 분양권 프리미엄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이고, 대구와의 시간차는 있지만 대구를 똑같이 닮아가고 있어요. 전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 야, 뭐 살까요? 뭐 아파트 좀 살까요? 물어보면, 지금 하지 마시라. 참으시라. 뭐 새로운 사업이나 뭐 상가나 뭐 해볼까요? 야, 그냥 구경만 하시라. 이 관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부모님이 지금 늘 평생을 장사를 하고 사셨어요. 제가 이 숫자나 이런 것에는 조금 밝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은퇴를 이제 하셨죠. 이제 장사를 접으셨어요. 근데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이 평생을 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지를 못하더라.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고 늘 느끼시더라. 야, 이제 일을 그만큼 하셨으면 이제 좀 쉬고 좀 즐길 때도 되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계속 이 관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 장사를 하려고 하셨어요. 장사를 하려고 몇 번이나 알아보셨어요. 어디 상가를 보고 오시고 장사를 하려고 하셨는데, 하지 마셔라. 지금 자영업자 분위기 굉장히 안 좋다. 하지 마시라. 근데 웬걸,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가 터지고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 네 말 듣기 잘했다. 집을 한 개 그러면 뭐 집을 한 번 또 사볼까 하고 또 어디 또 뭐 보고 오셨어요. 지금 너무 비싸요. 엄마 지금 사지 마세요. 집 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또 시간 지나니까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야, 네 말 듣기 잘했다. 저는 뭐든지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계속 떨어진다, 분위기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와중에, 부모님이 이제 집을 이제 팔려고 하셨죠. 이제 상가를 이제 팔려고 하셨는데, 파셔라. 지금 파셔라. 난 떨어지고 있는 이 약간 호로 자식인가요? 계속 올린다고, 계속 집값이 올라간다고 계속 떠들어 제끼는 와중에 이 물건을 팔았어야 되는데, 저는 계속 떨어진다고 말하는 와중에, 파셔라. 저는 딴 거는 다 말렸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말렸어요. 근데 팔려고 했을 때는
파셔라. 몰라, 뭐, 가격을 딱히 어떻게 매기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저는 현재 그러한 입장입니다. 아마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나 이렇게 거시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야, 이 정말 심상치 않다. 지금 과거의 숫자들이, 신문 기사에 과거의 숫자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에 오늘 1일 브리핑하다 하루 끝나겠습니다. 네, 6억 이상 거래량 150건 돌파 여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요 위에도 써놨어요. 신고가, 요 비율만 보시지 말라고, 마시라고, 비율과 그 다음에 신고가 새로 갱신해 나가면서 올라가는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6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고요. 분양권이는 특히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직거래를 통한 거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지금 8월 전세 거래량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요. 예년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 근데 여기에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생각보다 입주 물량에 대해서는 투자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 입주 물량의 3분의 1 정도가 전세 물량으로 나오더라. 그 중에 한 5분의 1 내지 6분의 1 정도는 또 월세 물량으로도 있더라. 생각보다 임대 물량이 굉장히 많은 시점에 임대 거래 절벽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자, 여기 앞부분이 너무 길어져서요. 여기 숫자로만 동그라미 치면서 1억 단위는 그냥 지나가고, 그래도 한 1.5억 이상 넘어가면은, 그래도 좀 위기를, 좀 대응 국면, 위기 대응 센터를 좀 가정 내에서 가동을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요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들 숫자로 표시하고요. 아파트 이름을 굳이 제가 읊어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아마 관심이 많으셔서 화면 정지 또는 요 사이트,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이트 돈보.co.kr 요것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만 봐도 지금 조금 더 그전보다 격차가 더 커지는 날도 있고 덜 커지는 날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 1억 5천 2억씩 전세 가격 떨어지는 현상 어느 가격대에서도 만날 수 있다. 수성 하늘채를 내고 얘는 좀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늘 억 단위 1억 3천 1억이라는 돈 9억 1억 돈 이게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비 쓰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는 정말 어렵다. 와, 통장이 잔고가 얼마나 안 쌓이는지 내가 돈 쓰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통장 잔고가 늘어나지를 않아요. 통장 잔고 1억 찍어본 적 있으면 통장 잔고 1억 찍어본 분들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월급만 차곡차곡 모아서 쓰고 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해서 1억을 벌었다 2억을 벌었다 이게 아주 쉽게 생각했지만 이 투자라는 게 양날의 금과 같아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는 이 두 부분을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꼭 생각해 봐야 된다. 이 편한 세상 대신 동지역 아파트 가격도 보시면 전세 가격 최고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2억 8천으로 거의 1.7억 떨어졌는데 아파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 요거 좀 나란하게 가는 이런 현상들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2억 7천 4억 6천까지 갔던 것이 2억 7천 야 5억도 안 했던 전세인데 그게 이 4억 6천까지 전세가 이안 동대구 같은 경우에 가던 이 시장의 분위기 아마 2018년에 입주했던 아파트 2020년에 정세를 갱신하면서 아주 높은 가격 그때 세입자를 받았던 것 같은데 불과 2년 딱 2년 만이에요. 2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었던 것 2년 만에 다시 원래 현상으로 이렇게 회귀해 오는데 2년 동안 오를 동안에는 정말 기분 좋았다. 주변 이 앞에 공인중개사 앞을 지나갈 때 매매 가격 이렇게 붙여놓은 종이를 보면서 오를 때 기분 좋았다. 이 기분 좋았는 걸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떨어질 때는 기분 나쁜 걸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세 비중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 전세 매물은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인 그거 대조적으로 같이 보셔야 되고요. 지금 2019년에 전세 가격과 맞닿아 있다. 2020년 굉장히 높았잖아요. 전세가 막 치고 올라갈 때 3억 이상 치고 올라갈 때 여기 누군가의 또 선을 가운데 그어놓고 본다면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될 수가 있냐는 느낌이 들 정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선을 한 개 다시 그려볼게요. 갈색 선과 노란색 선. 갈색 선 2020년의 갈색 선과 2022년의 갈색 선과 2020년의 노란색 선. 요렇게 선을 그어놓고 보면 위아래 요렇게
요렇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까만색으로 요렇게. 요 현상. 요렇게 올랐다면 지금은 반대로 요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 요렇게 표시해 볼까요? 네. 요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전세가 더 빠질 구간이 많이 있구나. 네, YGP님. 뭐 제가 그래도 뭐 이때까지 공부시켜줬는데 그래도 네, 뭐 아는 범위 내에서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잘 됐다기보다는 부모님이 들어주셨으니까 그나마 이 시국에는 그나마 좀 잘 풀린 그런 케이스지. 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좀 꽉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 저희 부모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좀 꽉 막힌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야기는 들어주시고 야, 의사소통은 되는구나. 오히려 제가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오히려 더 꽉 막힌 모습이 들 정도, 네, 그런 느낌도 들 때도 있습니다. 네, 김도경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 그 다음에 3억 미만 이 구간이 특히 많아졌다. 2억에서 3억 구간이 많아졌는데요. 근데 향후에는 인천에 1억 8천, 뭐 1억 9천의 전세가, 검단 신도시 1억 9천의 전세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가장 최근에 전세 특별 방송을 했을 때 지금 2억 중반에 머무르던 전세 가격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정말 1억 후반대, 막 1.8억, 막 이런 1억 후반대의 전세 가격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어요. 아마 추후에 시간이, 금리가 오르는 상태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살구색의 구간도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회색 구간이 줄어들고 살구색 구간이 조금 늘어나는 시기도 있을 것이다. 네, 김영수님 반갑습니다. KMN 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못 뵙던 이 아이디도 한 번씩 눈에 띌 때가 있네요. 네, 4억 이상 거래량 계속해서 줄어들고요. 네, 4억 이상 거래 비중 요것도 계속 추세 흐름, 늘 보시면은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요게 좀 안타까울 수 있는데, 요렇게 추세선 요거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 오늘 42건 신고되었고요. 월세는 그래도 예년보다 많은 구간이다. 요 초록색 덩어리보다는 위에 있구나 밑에 있구나로 좀 분위기를 조금 파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월세 가격 올라간다. 정말 이때까지 7월달까지 미친듯이 올라갈 때 8월달에도 지켜보죠. 야, 전세 가격 정말 월세 가격 정말 끝없이 올라가네. 요런 느낌인데 아니더라. 요것도 꺾이더라. 월세도 한정없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꺾일 때가 있더라. 요거 대구만의 현상인데요. 월세 보증금이 전년 대비해서 떨어지는 지역은 대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지역은 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보증금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요 현상이거든요. 아마 다른 지역들도 곧 있으면 대구 같은 현상을 겪지 싶어요. 왜? 보증금 돈 많이 맡겨놓을 여건이 안 되고 그거라도 좀 빼가지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떤 위기를 막아야 된다든지 어디 부채를 좀 막아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결국 보증금에서 보증금을 일부 사용하고 월세를 조금 늘리고 뭐 그런 현상들이 있어 왔거든요. 임대거래량 6월달부터 없다. 이게 9월달이라고 해서 딱히 지금 살아나는 느낌이 들지를 않습니다. 10월달 늘 많았던 입주가 요때 좀 많잖아요. 이 겨울 시즌에 입주가 많아요. 보통 입주가 많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예전 임대 거래량도 요 겨울 시즌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이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총체적인 난국에 아마 맞닥뜨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최창성님, 네, 라이브 처음 오시는구나. 네, 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